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책 한 권만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림책을 보면 글자가 없는 그림책이 꽤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당황하잖아요. 특히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나 또 읽어줘야 하는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읽어주지 이러실 수 있는데, 오늘은 글자 없는 그림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글자 없는 그림책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우선 잠깐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책은 1학년과 제가 수업을 한번 해봤어요. 우선 아이들과 함께 글자 없는 그림으로만 책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현재 1학년은 국어에서 문장으로 생각을 나타내요에서 문장으로 말하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무엇이 어찌어찌 하다 이렇게 문장으로 이제 말하기를 한번 쭉 해서 읽어갑니다. 읽어간 다음에 아이들에게 또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문장으로 이렇게 써볼까 해서 써보기 활동을 해봤어요. 저희가 책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 페이지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동물 울음소리 정도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글자가 없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이 그림에 맞는 내용을 문장으로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각자가 쓴 페이지에 와서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 또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누구는 이렇게 표현했네, 누구는 이렇게 표현했네 하고 서로 또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글자 없는 그림책 같은 경우 아이들에게 수업할 때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그림과 그림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그림에서 아이들이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상력을 또 키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수업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책으로 이제 문장 만들기를 할 수 있었고요. 저학년한테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책이어서 제가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도 잠깐 소개할 건데요. 이 책은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4학년 같은 경우는 문장의 짜임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런 걸 배우는데 문장의 짜임에 맞게끔 그림을 보고 문장을 또 만들어내고 또 써보는 활동이 있어요. 지금 글자 없는 그림책은 상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목만 봐도 공원을 헤엄치는 붉은 물고기. 제목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해?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한 페이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또 다양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 누구는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누구는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누구는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명을 지정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그럼 뒤에는 또 다른, 이만큼 또 걸어갔겠죠. 그래서 다른 없어요. 이만큼 걸어갔죠. 그러니까 이 진행 상황 넘기면 넘길수록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요건 좋은데, 요거는 아무래도 4학년 이상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도 글자 없는 책 유명해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이것도 4학년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얘도 글자가 없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이야기의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두의 더운 날이라고 해서 요즘에 축제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갖고 수업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수불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포스트잇을 붙이고 바로바로 애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공감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 다를 점이 있고요. 저희 반은 아이들은 워낙에 재미있고 코믹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만두가 돼서 녹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만두가 녹고 있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만두가 땀을 흘리고 있어요. 축축 처지고 있어요. 이런 식의 하나의 그림을 보고서도 만두의 현상을 보고서도 어떤 겪는 현상을 보고서도 다양한 표현이 나타난다는 걸 아이들이 서로의 문장을 보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포스트잇이 붙어 있어가지고 내용을 잘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만두가 이제 어딘가를 향하게 돼요.
그래서 향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고 겪게 되는 것들인데 여긴 분식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냠냠 맛있다, 오뎅 먹어야지, 뭐 만두가 녹고 있다 먹고 있는 와중에 만두가 너무 더워서 축축 처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표현을 해서 이 부분을 보고 아이들이 적은 아이들도 있고 이 장면을 보고서 축축 처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면으로도 아이들이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간단하게. 원래는 이렇게 글자가 없는 이 배경을 보고 이렇게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 그렇죠. 문장을 네. 그래서 1학년이라 맞춤법도 많이 틀리긴 하는데 이런 활동 자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고 난 뒤에 너무 재미있었다고 그냥 문장 쓰기를 한 다음에 애들이 굉장히 그쵸. 지루해하고 싫어하는데 글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근데 이 활동은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그렇죠. 갖는 거죠. 저는 이상한 화요일을 했는데 저는 이 팁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포스트잇을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장면에서 문장을 써서 붙여라 이 이야기를 못 듣고 저는 일단 다 같이 읽은 다음에 제가 아이들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한 2명이 2인 1조로 이렇게 페이지를 정해줬거든요. 다 분석을 해서 몇 장인가 몇 컷인가를 써서 네. 계산대 이렇게 했더니 원하는 장면을 갖지 못한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런 네. 아이들은 포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음. 원하는 그림의 문장을 만들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네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요거 아까 여기 구름공항 같은 작가예요. 아, 진짜요? 이 작가가 보통 이렇게 글 없는 그림 위주로 네. 이야기를 이끌어가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시간상자, 이바요 까망씨. 네. 아, 시간 맞아요. 상자. 시간 최근에 나온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잡았어였나요? 그것도 글씨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건 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 상자는 고학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매력적이에요, 이 책. 이지연 작가님 네, 말인가요? 네, 이재현 작가님 분이고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친구가 모두 다른 세계로 이제 원래 세계로 돌아가면서 안녕 인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녕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어떤 친구가 잘가 뭐 잘가게 재미있게 놀았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제 친구들한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맞아요.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여러 명이 같이 적을 경우에는 서로 좀 비교해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코로나19라서 저희가 모둠 활동을 거의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모둠 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 요 대사들 있잖아요. 네. 요 대사들의 모둠이 같이 완성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사람에 한두 개씩 이렇게 잡고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1학년한테도 괜찮은데 그 위에 이상 학년한테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페이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책에는. 네.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고학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붙어져 있는 그 문장의 포스트잇 중에서 이 그림에 가장 어울릴 만한 문장을 하나만 우리가 골라보자 해서 서로 가장 이렇게 잘 표현한 것 같은 문장을 골라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전체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모둠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작가들이 어떤 그림책을 만들 때 그 한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문장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만든 책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작가의 어떤 그런 노력 그런 것도 잠깐 짚어주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업에 활용하시거나 또 이렇게 뭐 아이들 집에서 읽어주실 때 검색창에 글자 없는 그림책 하면 굉장히 많은 책들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드리자면 뭐 이런 책도 있고요. 혼자가 요거- 아니야 네. 바네사. 네. 그 다음에 이 책은 비밀의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고학년이라면 충분히 수업에 더 멋지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이 같아요. 책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들이 이야기 만들기 할 때 네,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한 편의 그런 모험을 떠나는 같은 그런 스타일의 네. 그림책이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3부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 더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좀 만화처럼 만화컷처럼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이야기를 많이 만들기에는 저학년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우선 눈사람 아저씨라서 겨울 교과를 다룰 때 내용 연계해서 하셔도 되고 요거를 역할극으로 하셔도 돼요. 이 상황에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극으로 대사까지 만들어서 짧게 역할극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책도 있고요. 이지연 작가의 이지연 수영장. 네. 그리고 이제 책을 가져오진 못했는데 괜찮았던 책들 중에서는 이제 이상한 기차, 그리고 10초도 괜찮았고, 빅피쉬. 이것도 약간 환타지 같은 느낌의 책이라서 괜찮고, 정원에서 만나는 세상도 괜찮았고요.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이제 별이 내리는 밤에라고 해서 그 책도 이제 자연과 관련된. 제목이 너무 좋네요. 네, 그 그림 자체도 너무 예뻐요. 그림책 만들기를 수업에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자 없는 그림책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책 소개로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